이번 사연은 불륜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를 철저히 응징하고 이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자식들이 상간녀를 응징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대학생 아이 둘이 있는 여자입니다. 제 삶을 한번 정리해 볼 겸 해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누구에게 말하기가 좀 창피한 일이라서 익명의 힘을 빌려 얘기하고 싶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과거의 일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나 봐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치유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때 저는 경황이 없었지만 억지로 정신을 가다듬고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간녀는 아이들이 나서서 응징해 주었어요. 저는 공무원이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시댁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좀 멀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유도 안 되는 것으로 저를 구박했고 참다 못해 시어머니와 몇 년간 안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지만 제가 요지부동이니 포기하더라고요. 시댁과 다시 왕래를 시작한 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 갑질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노심초사하며 본인 엄마 단속을 했습니다. 남편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육아에 지쳐 있을 때도 남편은 주말마다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외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아내가 남편의 그런 행동을 가지고 화를 내지 않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남편에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에 쓰는 돈은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가에 들어가는 돈은 소액이라도 무척이나 아까워하던 사람이었죠. 결혼할 때 시댁으로부터 받은 만큼 친정에서 해주셨는데도 왜 그렇게 시댁만을 위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남편은 자기 동생 결혼할 때 거액의 축의금을 냈지만 제 동생 결혼식 때는 지인에게 내는 축의금만큼만 내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왜 따지지 못했나 후회 많이 했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서 쓰던 물건을 무조건 시댁에 주려고 했습니다. TV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 타던 차도 자기 동생에게 주겠다고 하더군요. 중고로 팔더라도 값이 꽤 나가는 차를 시동생에게 그냥 주자는 남편과 싸워서 중고차 시장에 팔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좋은 아들이자 형이었는지는 몰라도 아내에게 좋은 남편은 못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는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회식 핑계를 대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자주 했어요. 주말에 쉬는 날에도 남편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혼자 방에서 쉬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아이들과 놀자고 하는 아빠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낯설었겠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아이들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기가 아빠이고 가족을 위해 밖에서 고생하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이들에게도 분명 상처가 되었을 테고 저는 방관하고 있었으니 제 잘못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가 큰 엄마를 용서해준 아이들에게 고마울 따름이죠. 아이들이 좀 커서 손이 별로 안 갈 나이가 되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더군요. 남편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동호회에 나가서 운동을 하니 몸의 피로도 덜하고 기분도 늘 상쾌했어요.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니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운동 후에 사람들과 맥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오면 잠도 잘 왔어요. 저와 남편은 동호회 사람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동호회 여자 회원들과는 자연스럽게 언니 동생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동호회 여자 회원들은 상당수가 저희 부부처럼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동호회에 나간 지 좀 되었을 때 새로 들어온 부부가 있었어요. 여자는 저보다 몇 살 어린 여자라서 저를 언니라 부르며 잘 따랐죠. 저와 남편은 그 부부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 말고도 따로 넷이서 여행을 가기도 할 정도로 친해졌죠. 그러던 중 저는 언젠가부터 손목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나가기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군요.
의사는 제가 하는 운동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완전히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운동을 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쉬게 되었고 남편 혼자 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하던 운동을 하지 못하니 저는 많이 답답했어요. 괜히 짜증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병원에 가보니 갱년기 증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갱년기가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저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편과 대화가 줄어들었고 내심 좀 서운했지만 남편만 탓할 수는 없었죠. 오히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동호회 지인 중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저희와 친하게 지내는 동호회 여자 회원과 저희 남편 관계가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 회원은 저희 부부와 부부 동반으로 함께 여행도 다니곤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부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습니다. 남편의 카톡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더군요. 그 여자와 나눈 대화 속에는 별의별 음담패설이 들어있고 주고받은 사진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둘이 따로 만났던 것이었어요. 남편이 주고받은 톡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고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은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는 순순히 시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것은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자기에게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하더군요. 불륜을 저지른 원인이 배우자의 소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제 잘못이 더 크다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냐고 물었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며 남편은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너네 식구들에게도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물어보고 그 여자의 남편에게도 물어보자 했더니 남편은 그때부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입을 다물고 있는 남편에게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저는 집을 나와 버렸어요.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며 소송을 준비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친정으로 온 지 며칠 후에 아이들도 친정으로 와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안 받았더니 톡으로 잘못을 빌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홀시어머니로부터 가정구박을 다 받았지만 항상 자기 엄마 편을 들던 남편의 모습이 생각나 더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가여웠고 그것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힘들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와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왜? 잘못이 없다며? 내 잘못이라며?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간녀인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소장을 받고 저에게 전화로 빌었지만 저는 절대로 용서할 일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자기 아이들이 어린 것을 봐서라도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남의 자식은 상처를 받아도 되고 그 여자는 한없이 불쌍한 척을 했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약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이혼소송 취하하고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꾼 후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받았고요. 불륜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부부는 이혼을 안 하더군요. 남자가 이혼을 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잘 될 줄 알고 기다렸나 보더라고요. 동호회 남자분 중에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의 아내가 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그 남자분에게 자기 심경을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응징하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상간녀 회사 게시판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을 올렸고 그 상간녀는 회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저희 큰아이에게 상간녀가 전화를 해서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 했냐고 물었더니 다른 회사 취업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그 회사에도 똑같은 글 게시판에 올려버리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상간녀는 저희 아이에게 자기가 잠시 돌았었나 보다고 하며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바로 이혼당했다 하더라고요.
남자 입장에서 아내가 직업이 없으니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지만 아이들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남편은 저에게 아이들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톡을 보내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닌 아이들에게 제가 이혼한 남편을 바라 말아 할 일은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는 열심히 아이들을 챙기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저보다 대학생인 자기들이 시간이 더 많다며 아이들은 제가 집안일을 하나도 못하게 합니다.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 것도 다 기억나고 아빠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자기들은 성도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아빠를 싫어하는 마음을 제가 심어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싶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 깨끗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제가 화를 낼 때마다 자기 잘못을 세세하게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랬더라면 제 성격상 남편을 용서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기적인 남편, 본인밖에 모르는 남편과 지금도 함께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 적반하장을 한 남편에게 차라리 고맙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현재는 아이들과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자기 엄마 편드는 미친놈이 불륜 저지른 것에 사과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었겠죠. 결과적으로 전 재산 받아내고 불륜 저지르고 적반하장하던 남편을 내쫓아버린 게 되네요. 상간녀는 직장 잘리고 이혼당하고 말이죠. 이기적인 남편과 평생 함께 사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못된 것들은 꼭 이렇게 일이 안 되기 마련이죠.